안녕하세요. 나는 천억을 벌어 카이엔 고운찜 양포모 안오행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방송을 한 달에 월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자, 이게 뭔 생각하다가 그런지 임금을 준비하고 방송 키고 월급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먹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월급을 방송 안 킨 상태에서 월급을 먼저 따가지고 약간 당황스럽네. 당황스러우니까 담배가 땡기네.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은근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먹고,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밥 먹고, 잠자고, 반복하는 거 같아요. 그 제가 어제 영상에 49대 51을 법칙을 올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나쁜 거 49, 좋은 거 51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물론 이제 좋은 게 70 가는 분도 계셔요. 뭐 대통령이나 위대하신 분들. 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뭐 안중근 의사님 같은 분들. 좋은 게 51을 훌쩍 뛰어넘겠죠. 저 같은 사람은 51만 돼도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 볼 때, 단점이 49, 장점이 51인데, 51을 보면은 그 사람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서로가 좋아요. 서로 49에 꽂히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 자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49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단점에 꽂히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을 만나지 신을 만납니까? 50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50일은 안 보이고, 49만 쫓아가는 그 불나방 같은 인간들. 지가 스스로 지 못난 건 생각 않고, 같잖아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풍월로 들은 걸로 갖다가 목청 높이는 거 보면은, 근거를 내야지. 근거를 갖다가 어디서 들었다고 하고. 아무것도, 뭐, 바보 천치로, 저는 어디 갔어요,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하는 건 저는 없는 거예요. 딴 사람만 살아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아까 유튜브 보니까 오바마, 저는 참 존경합니다. 오바마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바마의 좋은 면을 보니까. 그 양반도 뭐, 방금 똥 싸겠지만 관심 없어요. 저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깔끔하게 물러난 거, 젊은 나이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 위기의 80%는 노인네들이 안 물러나서 그런다. 100% 공감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나이로 60 몇 세가 넘으면은 물러나야 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은 총기가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지는데 욕심이 많으면은 그 피곤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말씀은 지금 나이로만 70 정도 될 것 같아요. 70 넘으면은 좀 쉬라 이거예요. 저도 70까지 일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일해도 너무 감사하죠. 70 넘으면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이 손으로 후퇴해야 돼요. 40대, 50대, 60대한테 맡겨야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70 넘어서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화장실 보면서 자존심이란 말이 누가 또 올렸더라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존심은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 말 유튜브 보니까 자존심이란 말을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약간 오만으로, 물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이렇게 오만할 정도로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얘기 같아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강국들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대, 50대보다는 체력이 딸릴 거 아니에요. 정신력이 아니라니까. 내가 울금을 왜 먹어요? 정신력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뭘 잘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르는데 다 귀찮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70, 80이 되면은 힘들어요. 나라를 갖다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독단이, 이게 토론할 힘이 없다니까. 자꾸 저쪽에서 막 두세 시간씩 토론 해야 되거든. 민주주의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체력이 딸려.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 이- 이번에 그 뭐 종교단체 많이 수사하는데, 정치 많이 수사하고 하는데, 우리가 70 넘어서 물러나면은 깔끔한 거예요. 지금 나이. 그러면 굳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그 노유. 그냥,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좀 있으면 70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년 금방 가지. 물러나야 된다. 40대, 50대, 60대가 경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체력도 되고, 참, 미국이란 나라는 안타까운 게, 미국에 2억 명이 넘는데 40대, 50대, 60대는 다 어디 간 거야, 그 사람들이. 물론, 아니, 70대, 40, 50, 60, 미국은 다 죽었나? 참,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침략을 거의 안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 한참 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베트남하고 대한민국만 중국한테 그 외세 항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망해도 베트남하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세의 침략을 이 선조분들이 다 받아내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DNA를 물려받았어요.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싸움, 대한민국이 이긴다기보다도 망하지 않아요. 정신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때는 정신력이 필요해요. 똑같이 이제 국민 대 국민이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미국 깨면 안 돼요. 미국 애들이 뭐 고난을 경험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저런 꼴이 나는 것 같아요. 나약하지. 나약하니까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예요. 강아지 봐보세요. 겁 많으니까 막 지소대잖아요. 계속 짖다가도, 뭐, 삼신이게 도망가잖아. 그 진리예요, 진리. 자꾸 나 약하다, 나 약해. 좀 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 어리광 같아, 어리광. 절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구급이에요, 지구급. 나라급이 아니에요.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은 망하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선조분들의 희생에 의한 결과이죠.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복 받은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도 딱 그냥 경계선에 있잖아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경계서라고 보거든요. 이쪽 저쪽이 아닌 경계에서라. 항상 긴장하고 살아라. 약간 니체의 말로 따지면 위험하게 살아라. 여러 가지를 딱 경계에 있어, 지금 대한민국.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바다를 닦기. 이게
대한민국이 참 복받은, 왜 대한민국을 침략을 했겠어요. 땅이 좋으니까 침략하는 거예요. 땅이. 그 땅이 탐나니까 침략한 거지. 그 땅이 쓸모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황금 땅이니까 이렇게 침범을 한 거겠죠. 물러날 줄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참을 줄 아는 게 지혜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침묵으로, 경청으로 들리는 게 지혜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진짜, 저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기준이 그거였어요. 제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70 넘은 사람들은 야, 그만 나오자. 체력도 안, 노역이다. 힘들어서 못 한다. 한때다. 그것도 한철이라고. 그 진리예요. 그 오바마 대통령, 역시 대통령 하신 분들한테 지금 세계 80%, 위기의 80% 원인이 노역이다. 노망은, 노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이드 쓴 사람들이 물러날 때는 안 물러나니까, 무리수를 자꾸 주게 된다. 세력이 잘려서.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유튜브로 지금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바마 그거 보는 바람에 바뀌었어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게 자꾸 변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웃어야 돼요. 그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협력을 해야죠.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협력해서 싸워서 이겨내고 견뎠잖아요.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갈라지면 뭐, 다시 식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엄령이든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건 독재거든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의 뜻을,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리더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려겠는데 국민이 이 길을 원해. 저 길을 원하면 저 길로 가야 돼요, 리더는. 그거 아니면 여론조사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국민은 이쪽을 원하는데 리더는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뭐예요? 북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계엄령을 저는 찬성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계엄령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권 나오니까 어디 공산주의가 살면 되잖아. 왜 자유에서 살고 그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그 모르나 봐요. 어려서. 자유가 없다는 건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냥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간에서 그냥 개, 돼지만 또 못한 사람, 못한 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평범한 일상 가능할 것 같아? 뭐 지하철 이런 데서 총 들고 있는데 뭔 행동을 할 것 같아?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이 평범한 일상, 아픈 사람들, 날개 암 환자 같은 분들은 이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그리워한다잖아요. 집밥이 그립고. 독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독재로 살아왔으면 몰라도 계속 자유롭게 살다가
독재로 가면은 감당 못할 것 같아. 감당. 저는 어느 정도 그걸 알아요. 저는 다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몇십 년 전에 경험한 걸. 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나쁜 짓 하려고 일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십 년 전에, 아, 제가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한 두 달.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미쳐주세요, 미쳐주세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쓰레기만 또 당해보지 않았으면은 그냥 쭈그리고 앉아, 구덩이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자유가 없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 생활이 힘들다, 뭐 밥이 어쩌고저쩌고 다 답답하다. 미쳐죽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계엄령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자유가 없는, 지금 갇혀있는 삶은 환장할 거야. 근데 그분은 솔직히 대통령이라는 걸 모르고 온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된 분 같아요. 준비되지 않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술을 먹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임기 내에는 진짜 소주 한 잔도 그걸 떨어야 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잖아. 자기들이 말하는. 분단국가. 뭐, 자기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뭐 중국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뭐. 그런 최고 통수권자가 항상 소맥에 취해 있으면은, 남을 나라하고 똑같거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 한 5년 참아야 되거든. 그거 참을 자신 없으면 대통령 하면 안 되거든. 그 술 먹을 시간에 공부를 한다거나, 저도 술 좋아해서 술 먹으면은 사람이 능력 발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능력, 능력이 원래 없는데 술까지 그렇게 막 먹으면 능력 발휘가 더 안 되겠죠. 그러고 이제 또, 아까 나이 많이 먹은 거고 똑같아요. 무리수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계엄령이 나온 거예요. 귀찮지. 아유, 어제 술 많이 먹고 피곤한데 무슨 야당 대표 만나서 대화하면, 그래서 말빨이 센 것도 아니고, 뭐,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에이씨,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계엄령 한 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계엄령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머지는 제가 모르니까 이제 수사 받아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을 압수수색을 갖다가 뭐 300번 넘게 했다. 지금 영부인 됐죠.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애들 용돈도 5만 원, 10만 원 주는데, 그걸로 압수수색을 100 몇 번을 했다. 근데 못 집어넣었다. 야, 300번을 난 버틴 게 더 신기해요. 자살 안 한 게 더 신기해요. 몇만 원 가지고 100 몇 번을 갖다가 수사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건국이래. 근데 안 나왔어. 그 정도면 뭐가 나와야 되거든. 진짜 웬만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300 몇 번 털어버리면은 5천만 국민 중에서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 특히 정치인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300 몇 번을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특히 정치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떳떳하면은 조사 받으면 되니까. 내가 떳떳한데,
아니, 여론에, 매스컴에 나오고, 저 같으면 누가 저를 갖다 매스컴에 올려서 양기수 뭐 비리가 있다 하면은 전 떳떳하잖아. 어느 정도. 카톡 조사받죠, 당당하게. 억울해서라도 받을 것 같아.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면 억울하잖아. 그럼 조사 받지 말라고 해도 내가 가서 해명할 것 같아. 당당하게 한번 해봐라, 너네 한번. 이 영상을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극단, 극우, 극좌. 이게 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9를 봐서 그래요. 같은 국민인데, 국민이 국민을 미워하면 그게 말이 돼? 어젠가 그제 전철을 탔는데, 뚜껑이 열렸어요. 소사, 역곡, 오류. 소사, 역곡, 온수까지만 세정거장 가니까 내가 딴 칸으로 옮겼어요. 아니, 탔는데 누가 막 여자가 떠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가봤어요. 내가 원래 안 가는데, 열이 받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떠들 수가 있지, 계속. 가보니까 통화를, 이만한 이어폰, 헤드, 뭐라고, 안 써요. 그거 하고, 외국 여자가 창밖을 보면서 떠드는데, 아우, 진짜, 방송이라서 진짜. 서양 사람 같지 않고, 뭐, 아시아계 사람 같아요. 끄집어내고 싶더라고요.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KTX 탈 때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KTX 타면 이제 어디 부산까지 가면 못 내리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같이 가야잖아요. 버스도 트라우마 있어요. 와, 몇 시간을 크게 떠드는데, 그게 뭐 똥말 같더라고. 아, 진짜 열받어요. 버스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아줌마 둘이 타가지고, 출발할 때까지, 거의 도착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버스에서는 제가 얘기했어요. 좀 조용 좀 가자고. 어디, 버스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제. 아까 뭐, 동남아인지, 중국 말하는지, 이게, 그래서 이제 도매값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중국말 할때 중국 사람을 싫어하거나, 동남아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싫어하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 어떻게 이렇게 떠들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 떠드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수준이구나. 그게 교육이구나. 이게,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가서 오면 대한민국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그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저같이 돌을 닦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행동만 나무라지만은 돌을 안 닦은 사람들은 그냥 그 한두 명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그냥 만약 우주인이 봤다면은 외계인이 봤다면 그 한두 명 때문에 지구의 수준을 완전 깔아뭉개는 거죠. 아, 저 지구인들 저거 A범절 아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렇게 떠드나 어떻게. 그냥 잠깐 떠드는 건 상관없지만 어우, 그냥 금방 저 원정동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옆에 앉아있어요. 앉더라고. 아우, 왜 술 냄새가 이렇게 나. 저도 술을 먹거든요. 이게 밤에 좀 술 먹으면 이해가 되는데, 배 나쁘고, 연결이니까 드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전자담배를 좀 바꾼 이유도, 전자담배는 저만 피해를 보는데,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거의 안 납니다. 연초는 다 작살 납니다. 어우, 저 연초 안 펴요. 솔직히 연초 피고 싶어요. 전자담배는 약간 맛이 좀 그래서. 근데 연초를 왜 안 펴?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그건 100%예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고 제 매력이 떨어져. 제 몸에서 담배 냄새 나봐요. 연초 냄새. 봐도 망가요. 피는 사람 빼놓고. 피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피니까. 아, 정말 담배 냄새 독합니다. 말이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49대 51 법칙에서 누군가의 단점을 보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본인이에요. 본인. 왜 단점 보면 열받잖아요. 장점 보면은 장점이 뭐예요? 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장점을 자꾸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단점을 봤을 때는 내가 먼저 혈액순환이 안 돼. 열받아. 뭔 짓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자기 피해버리면 돼. 안 만나면 돼.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인성은 좀 나름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늦둥이 막내로 자라서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자녀에게 사랑을 줘라. 자녀를 존중해줘라. 같이 함께 놀아줘라.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미라터 치고 같이 놀아주고 저를 많이 제가 실수해도 다 용서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느꼈나 봐, 본능적으로. 아,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구나, 아버님한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싸가지 없다, 뭐 너무 건방지다, 너무 그냥 철이 없다, 이런 것도 부작용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큽니다. 인성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라.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우리가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지혜는 더 생기고, 머리는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인성까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능력이 좋아졌는데, 자기만 배부르고 잘 살면은, 그건 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푼수라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미 다 한 거고, 라이터로 그 돈을 태우진 않았다.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다. 내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잘 됐겠지만은, 누군가한테 씀으로써 그 사람한테는 기쁨을 주고 도움이 됐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저 혼자지만은,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썼으니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돈은 벌고 돌아야 된다. 그 철학은 안 바뀌어요. 저는. 저도 이제 명절이고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한 것 같아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말하고 싶으면 유튜브로 오면 돼요. 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해서 올렸어. 싫으면 딴 사람들이 제 영상 안 보면 되잖아.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말 많이 하고. 버스 견적장 무섭다니까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떠드는 사람들. 뒤통수에 대고. 아, 예민해요. 너무 심할 정도로 계속 떠드는 사람들.
그 내용도 민망한 내용도 많아요. 듣기도 싫어. 시덥잖아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얘기하던가, 택시 타던가, 그 사람 많은데 타가지고, 민망한 얘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뭐냐면요. 20대 이후에 책을 놔서 그래요. 참, 그 드라마, 게이머 시간에 그 책 보면은 A범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저도 사랑받고, 주변도 좋은데,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니까. 글만 좀 쓰더라도, 아무 글이나 쓰다 보면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꼭 일기 안 쓰더라도. 책 안 보고 글 안 쓰니까, 지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반성 엄청나게 합니다.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가 반성이에요. 오늘 나가면은, 오늘도 그래요. 아까 약속 몇 가지가 있는데, 경쟁지고, 지연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왜,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누구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속 긁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 다르고, 저는 이건 확실히 이제 변치 않는 진리가 됐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 돼요. 이번에 어려워서 돈을 빌려보니까 확실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얘가, 이 누나가 그나마 잘 사니까 내가 김치도 얻어먹고, 흰두껍도 얻어먹고, 돈 10만원이라도 빌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이 누나가, 이분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겠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당해봐야 알아. 절대 배 아파하지 마요. 내 지인이 잘 되면은 뭔가 떡고보라 떨어져. 내 말을 예쁘게 하면은. 질투, 미움, 이런 거 하는 순간에 암세포가 춤을 춘다니까. 암세포 키워서 뭐에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암세포 키워서 뭐 장사하려고? 일단은, 아까 49대 50 단점을 보는 순간, 질투하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암세포가 생긴다니까요. 성형, 백날은 뭐에 인상 쓰면은 또 그대로 될 텐데. 저는 선천적으로 주의 많아요. 선천적으로. 뭐, 어쩔 수 없어요. 보톡스 딱 한 번 맞았는데, 이제, 요즘에, 거시기에서 보톡스 맞고 싶은데,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절망이 찾아와요, 저한테. 저는 인간입니다. 어제도 13,000원 갚았지. 9,000원은 못 갚았네.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책을 갖고 다녀요. 위대한 분들의 말씀을 좀 보고 힘을 얻고. 제가 아까 글을 써놨어요. 위로와 격려를 글을 썼는데, 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살아있고 헤쳐나가는 거 보면 참 강한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잡아먹으려고만 했었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줘. 귀인. 귀인은, 귀인이란 말이 왜 생겼어? 귀인은 내가 어려울 때 만나는 게 귀인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데 귀인이 뭔 의미가 있어. 귀인이 꼭 돈도 중요하지만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것도 꾸준하게. 한 번 해주고 한 달 있다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사랑해, 뭐, 여보. 사랑해란 말을 안 하면 이혼 사유라는 말을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하루라도 그걸 안 해주면은 안 된다, 미국 사회에서. 이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가 표현을 안 해. 표현했을 때는 49를 표현해. 단점. 50일 장점은 표현을 안 해. 몰라, 이 표현 안 하면은.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49만 표현하고 50일 표현 안 해. 미쳐. 그리고 자기는 잘났다고 그래.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기는 잘못한 게, 59를 표현 안 하는 게 잘못인지 몰라. 49를 아끼고 59를 표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 그거 진짜 똑똑한 줄 알아. 아, 저 사람이 단점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엄청 자기가 똑똑한, 똑똑한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지가 지혜롭다는 기준을 모른다니까. 그것도 8대2 법칙 있는 것 같아. 아니, 더해. 한 90%는 49만 얘기해. 목소리 저렇게 크지, 49 얘기하고. 때로는 그래요. 같이 이렇게 부부가 모여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대놓고 자기 배우자한테 49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그런 49 노이로제는 거예요. 아잔 브라마 스님의 998개 잘 따놓은 벽돌은 안 보이고, 두 개 잘못된 것만, 두 개에 꽂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죽기 3일 전에 알겠지. 제가 원래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 스케줄대로는. 엄미동에 뭐 갖다 주고, 소사동에 택배 갖다 주고, 그 인천 넘어가야 되는데, 한 3시간이 약속이 미뤄졌어요. 아, 그러면은, 그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이 상황에서, 와, 그럼 나는 어떻게 수덜수덜 해야 되겠는가? 다른 좋은 것을 하라는 신의 배려인가? 인생은 해석이 전부예요. 내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벌어진 사건에서 내가 암세포를 키울 것인가? 암세포를 사라지게 할 것인가? 이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인생을 좌우하는 게 그 명언이네. 순간의 선택, 순간의 해석이. 제가 어제 라이브 오는데 한 명이 탔어요. 3시간 정도 새벽에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신께서 책보라는 시간, 글 쓰라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내가 라이브 안 했으면 바빠져서 테레비나 볼 텐데, 아, 한 명 가가지고
그것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이 귀인이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하지. 귀인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럼 내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잖아. 물론 이런 것도 있지. 계속 내가 재벌 되는,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귀인을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 인생은 모릅니다. 모르고, 모르는 내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일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걸 갖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회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참 인생 복잡해요. 인간관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걸 이겨내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 그리고 진짜로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말하자. 험담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책에서 험담을 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험담을 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글자가 10,000,000명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그럼 가족까지 다 거의 5천만이 다 종교를 믿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한 명은 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종교도 험담하지 말라겠는데 도대체 뭘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자기가 믿는 종교 가서 뭘 듣고 오는 거야? 뭘 배우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험담, 뭐 때로는 부정적이다. 항상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안 했는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가짜뉴스 듣고 말해봐. 그 모함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 지가 확인도 않고 말하면은 지가 난 그런 사람들 한번 끝까지 추적해서 근거 대라고 하고 싶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타인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예. 뭐 한두 번의 실수라고 했지만 계속 그냥 그걸 갖다 아까 뭐 300번 넘게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 근거를 못 대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한번 당해봐야 알지. 이 인간은 말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풀리는 거지. 말이 몇 명으로 와전되면은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 살을, 살을 붙이니까. 그걸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저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면 제가 먼저 듣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 제가 듣고 그냥 무의식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다 누구 앞에서 저도 누구 험담을 나올 때, 내가 그 얘기 했지. 이제 전제를 하겠죠. 야, 오랜만에 이렇게 흥선수설 해보네. 제목을 뭘로 다뤄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만나면은 그 사람의 50일을 보내. 49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집에 놓고 오세요, 49는. 집에 놓고, 화장실에 변기에 내리던가 집에 놓고 오고, 50일을 가지고 나가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50일을 장점을 보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도 내 안에 있는 암세포도 사라지고 세계는 평화로워.
나는 1,000억 원을 카예행 곤치 양포모 안오행무도 모두 양주세. 고맙습니다.